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오늘은 강아지와 고양이의 지긋지긋한 피부병 중에 하나인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안 낫는 피부병이 하나 있어요. 알러지 질환 중에 하나인 아토피 피부염이에요. 근데 이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요, 알러지 체질인 강아지나 고양이 혹은 사람이 어떤 습진을 동반한, 소양증과 습진을 동반한 피부병이 생기면 그걸 아토피 피부염이라 그래요. 알러지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어요. 뭐 알러지성 천식이라든가 뭐 알러지성 비염이라든가 아니면 알러지성 피부병이라든가 그런 알러지 질환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되게 지긋지긋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첫째로 약을 쓰면 좋아지는 타다가 금방금방 재발을 하고요, 두 번째로 예방이나 막을 방법이 별로 없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소양증을 동반해 애들이 너무너무 간지러서 계속 긁어요. 그래서 어떤 분 보시면 밤새가 긁는 거 막느라고 잠도 못 자다가 우시면서 오는 손님도 있을 정도로 되게 심각한 질환에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토피 피부염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거며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개와 고양이의 알레르기성 피부염 중에 하나인 아토피 피부염은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치료가 힘든 난치성 질환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아토피 체질의 강아지나 고양이는요, 2~3살 무렵부터 보통은 증상이 나타나요. 바로 아기 때부터 나타나는 게 아니고 2~3살부터 유전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몸의 여기저기를 긁으면서 이제 평생 고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 이쁘다, 일로 와봐.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이제 동일한 음식을 먹고 동일한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사람과 마찬가지로 현대병인가 봐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제 환축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요즘에도요. 사람도 아토피 피부염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동물들도 같이 똑같이 증가하고 있어요. 보통 이런 종류의 아토피 피부, 이러한 알레르기 질환은요, 되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축적돼서 나타난다 그래요. 보통 가득 찬 컵 이론이라 그러는데요. 물컵에 물이 가득 차면 흘러 넘치게 되잖아요. 이 흘러 넘친 걸 증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알러지 물질들이 몸 안에 축적되다가 어느 한계를 딱 넘어가면, 즉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몸 안에 축적된 것들이 한계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증상이 발현이 된다 그래요. 이러한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을 알러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알러겐이 유발하는 아토피 질환은요, 원인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보통 주변의 환경, 아니면 유전, 마지막으로 식습관, 이 3가지로 보통 구분을 하거든요. 이 3가지 원인을 각각 원인별로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주위 환경. 아토피 유발 원인 중에 가장 흔한 원인에 들어가고요. 보통 몸에 닿는 것, 공기에 부유하는 것, 아니면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게 모두가 포함이 돼요. 그래가지고 몸에 닿는 것들은 주로 카펫이나 소파, 아니면 이런 패브릭 재질,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앉는 방석, 여기서 보통 많이 유발되고요. 소파도 그렇고 침대도 그래요. 패브릭 재질들이 주로 많이 유발하고요. 여기에는 보통 패브릭 자체가 유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것들이 살아요. 주변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토피 원인 물질의 1위는 바로 먼지 진드기입니다. 진먼지 진드기고요. 이런 애들은 주로 패브릭 재질에 많이 살고요. 예방책은 별다른 거 없어요. 치워주고 닦아주는 것밖에 없어요. 일단 카펫 같은 거 있다 그러면 치워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깐 여러 가지 패브릭 재질들은 다 치워버리세요. 보통 천으로 된 소파, 패브릭으로 된 소파는 가죽이나 레자로 바꿔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침대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데 자주 털고 닦아주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아지들이 사용하는 방석 역시 사용을 안 하시거나 사용을 하더라도 자주 일광에 소독하고 빨아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식기는 혹시 알러지가 유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접촉에서 아토피가 덜 유발될 수 있는 어떤 도자기나 유리 제품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플라스틱에서도 오히려 알러지가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스텐에서도 알러지가 유발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도자기나 유리로 바꿔주는 게 좋고요. 산책을 다니실 때도 풀숲은 되도록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스팔트 길로만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만약에 화분이 많다 그러면 화분도 다 치워주시는 게 좋아요. 화분의 흙에서 부유하는 여러 가지 곰팡이 포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화분도 치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부유하는 것들은 고양이나 강아지 아토피성 피부염의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하고요. 대처하기도 가장 어려운 원인이기도 해요. 그렇죠? 꽃가루나 아니면 먼지, 뭐 화학적 부유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유물들은 사실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계절적으로 계속 뭐 봄에만 그런다든가 가을에만 아토피가 심해진다든가 이런 애들 계절적인 요인 같은 경우는요, 대개는 꽃가루가 많아요. 이 경우는요. 그래서 뭐 검사해보면 미국 삼나무 꽃가루에 알러지가 있고 뭐 이렇다는데 막을 방법이 사실은 우린 거의 없어요. 아니면은 뭐 새로 산 가구에서 화학적인 부유물이 날릴 수가 있어요. 뭐 보통 우리 환경 호르몬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아토피 원인이 되고요. 실제로 손님 중에는 어떤 갤러리를 운영하신 손님이 있었는데 집이 갤러리 2층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계속 화학적인 부유물 때문에 평생을 아토피 때문에 고생한 강아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최대한 예방을 할 방법은요, 청소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헤파 필터가 포함된 진공청소기로 주변 먼지들을 구석구석 잘 빨아주시고요. 그 다음 헤파 필터가 포함된 공기청정기를 가동시켜서 집안의 공기를 계속 깨끗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너무 습해도, 너무 건조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실내 습도를 적정 습도를 유지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유전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우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대부분 아토피의 원인 같은 경우는 대개는 유전이 많거든요.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유전이 많아요. 즉 아토피 체질을 물려받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이 유전적 소인이 환경적 요인과 만나가지고 이게 발현이 시작되는 거예요. 현대적인 품종들, 그러니까 순종이죠. 주로 순종 품종들이 주로 이런 유전적 성향의 소인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뭐 품종 특성이 특별하게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귀가 큰 귀를 덮는 코코스페니얼 같은 애들은 알러지성 웨이염, 즉 귀병이 되게 취약하고요. 그다음 피부가 많이 쭈글쭈글하게 접히는 퍼그라든가 아니면 불독 같은 이런 애들은 보통은 이제 습진 같은 게 되게 취약해요. 그래서 알러지성 피부염이 생기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귀가 덮이는 품종들은 귀 청소나 아니면은 귀를 항상 건조하고 마르게 유지시켜주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퍼그나 불독 같은 애들은 피부가 접히는데 습진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마른 솜으로 항상 닦아가지고 마르고 건조하게 유지시켜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짧게 개량된 외래 품종들은요, 우리나라의 이런 고온 다습한 환경, 이런 환경에 적응을 잘 못해서 피부염이 더 쉽게 유발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피부병이나 아토피 피부염이 잘 유발되는 이러한 외산 품종들은요, 되도록이면 항상 털을 좀 짧게 깎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피부 사이 주름을 항상 마르게 유지시켜주고, 그 다음 보습제 같은 걸 충분하게 발라가지고 몸이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지 않게 유지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요인들은 음식이 있는데요. 식이성 알레르기가 의심될 때는 일단 사료를 제외한 모든 간식을 다 끊어보시는 게 좋아요. 즉 아토피 피부염 자체는 사실은 음식이 유발하지는 않아요. 근데 음식도 그 요인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음식이 더 심하게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제한 시기를 시켜야 되는데, 제한 시기는 뭐냐면요, 어떤 거에서 알러지가 더 심하게 유발되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다 재소거해 보는 거예요. 우선 사료만 남기고 모든 걸 다 끊어보고 2달 정도를 보세요. 그래도 계속 재발한다 그러면은요, 그때는 사료를 바꿔주셔야 돼요. 사료를 바꿔줄 때 원칙은요, 큰 회사 제품에 가장 많이 팔리는 종류의 퍼퓰러한 사료를 우선 구입을 하세요. 이 사료가 예를 들면 모로알 캔이라든가 뭐 힐스라든가 아니면 내추럴 초이스, 내추럴 밸런스 이런 회사 제품들 사료가 아주 좋은 사료는 아니겠지만은요, 특별하게 문제는 안 일으키는 사료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 사료를 바꿔서 한번 먹여보시는 거예요. 물하고 사료만 줬을 때. 그래도 계속 심하게 재발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처방식으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즉 알러지를 안 일으키는 하이포 알러지 사료라는 처방식으로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처방식은 되게 이제 가수분해 사료라고 불러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료에는 반드시 단백질이 들어가야만 돼요. 근데 단백질 때문에 알러지가 많이 유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면역세포들이 단백질을 인식 못하도록 단백질을 아주 작게 가수분해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주 정말 작게요. 그래서 너무 어느 크기 이하로 잘라버리니까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들이 단백질인지 인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그걸 달톤이라는 개념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게 잘라가지고 이 사료를 먹이는 건데, 보통 이런 가수분해 사료로서 현재까지 입증된 거는요, 로얄캐닌의 하이퍼알러지, 힐스의 ZD, 그 다음 퓨리나의 HA 정도가 있습니다. 어느 사료를 교체하든 사료를 교체하면 2달 동안은 지켜보셔야 돼요. 최소한요. 2달 뒤에도 재발이 된다 그러면은 다시 사료를 교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수분해 사료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아토피 질환이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은요, 아마 원인이 식이성만은 아니어서 그럴 겁니다. 그래도 가수분해 사료를 먹이는 것이 충분하게 의미가 있는 것이요, 가득 찬 컵 이론에 따라서 일단 식이성 원인이라도 배제를 해야 몸 안에 알러겐 원인 물질의 총량을 줄여서 증상을 좀 더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증상이 더 완화되면 치료가 더 용이하거나 재발이 더 안 되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음식을 바꿔도 여전히 그래요. 그래도 음식을 바꾸는 것은 충분하게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열거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요, 증상의 개선이 안 되고 여전히 심한 아토피 질환을 유발한다 그러면은요, 이때는 병원에 가서 약물 치료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만성 아토피 피부염은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의 치료는 완치가 목적이 아니고 완화시키는 게 목적이고, 악화되지 않게 치료하는 걸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만약 소양감, 간지럼증이 너무너무 심하다면은요, 요즘에는 뭐 사이트 포인트 같은 한 번 주사만으로 한 달에서 2달 정도 소양증을 완화시키고 아토피 피부 질환을 완화시키는 이런 종류의 약도 있으니까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이것도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강아지, 고양이의 지긋지긋한 피부염 중 하나인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